아,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들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다단계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CCTV로 서로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안전함을 보장받는 대신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어른들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애완동물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마당 한켠에 애완동물을 하나씩 그려넣은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중 살고 싶은 집에 애완동물을 그린 사람들은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물이나 자연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마당 있고 개 키우는 게 소원인 아들 꿈이 나타나네, 그림에. 아파트에선 개를 못 키우니까. 나중에 크면 우리 아들은 마당 있는 집에 개 키워서 엄마 못 오게 한다잖아. 아파트에서 개 못 키우게 한다고. 심지어 수많은 점들로 애완동물을 표현한 그림도 있었는데요. 친구가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마음의 위안을 동물한테서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공부만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또 귀찮아서 싫어하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고 전원주택 그린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 못 키우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키운다라는 건 애완견은 특히나 소리가 내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거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소리 나면 나만 혼자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웃에 피해가 가는 거는 조금 서로 좀 조심을 하면서 아파트 사람들의 정서적 갈증 또 한 가지. 창문을 커다랗게 그린 그림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벽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다든지 심지어는 천장이나 바닥 전체가 통유리로 된 그림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넓은 거실에서 그러니까 넓은 창을 갖고 싶어요. 바깥이 그냥 속이 확 트이는 그런 창을, 그러니까 유리창만 열면 바깥으로 확 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창을 갖고 싶고, 여기 천장이 통유리라서 밤에 이렇게 보면 별도 보이고 되게 그런 로망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집을 그려봤어요. 건물은 저는 맨 처음에는 아예 유리로 된 벽이랑 창문도 그리고 지붕도 유리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밤에는 밤하늘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외관도 이렇게 좋으니까. 창문이 거의 반 넘게 차지하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나무가 보이기는 해요. 나무가 보이고, 근데 아무래도 건물이 좀 많이 보이죠. 상대방 아파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면 자연적인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네. 창 밖으로 보이는 건 또 다른 네모난 콘크리트 세상.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르지 않은 늘 똑같은 공간. 이 풍경에 지친 걸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유독 넓은 창문에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로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를 딱 가면 전면 올 글라스로 다 정리했다, 다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죠.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무지하게 독특한 특성이거든요. 즉 아파트가 줄줄이 서서 통유리를 통해서 밖에 내다보이는 게 앞에 있는 아파트의 뒤통수임에도 불구하고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거실 분화문을 투명 통창으로 하죠. 열기도 쉽지 않게. 그럼 왜일까? 발코니 쪽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사실 이런 창문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특성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쪽이 외부로 트여 있고 벽면 중 일부만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코니를 내부와 외부의 중간지대로 사용하고 문이나 창문은 우리나라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의 소위 산업화 이후 한국의 모든 도시에서 탁 트인 개방적 공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의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뒤집으면 한국 사회 공간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점은 겉으론 개성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획일화된 공간 감각을 보여준 그림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자기가 살고 싶은 집으로 그린 그림이나 주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으로 그린 분들이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볼 때 무슨 헨젤과 그레텔 오두막처럼 뭐 들어가는 대문도 있고 굴뚝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막 이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아파트 평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룸에 뭐 그 극장식 뭐 스크린도 있고 이런 걸 생각은 지엽적으로 했겠지만 공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박스 안에서 이렇게 칸 나누기만 된 듯한 이런 그림들이 그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감성이나 지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간 감성 혹은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더 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상상력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그 상상력이 그런 주거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제한되고 있다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의 특성은 그게 아파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집 한가운데에 거실을 두고 부엌과 방들이 모두 한눈에 보이도록 연결된 구조가 많은데요. 이는 가족 중심적인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의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거실이나 식당 등 공용 공간이 한쪽에 몰려 있고 방들은 집 안쪽에 함께 배치돼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내부 구조 때문일까요? 아이들과 엄마 눈치를 보느라 거실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아빠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아버지들은 주로 거실에서 방황을 합니다. 여기서 방황하든지 밖에서 방황을 하는데 이 아버지들 공간이 이렇게 30평대에도 좀 이렇게 있었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 3개 있는데 안방 부부방 있고 애들 자녀방 하나씩 나눠주고 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다 나가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더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그래. 부부끼리 있으면서 항상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아저씨들이 이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이 있는 자리는 소파입니다. TV 보느라고. 뭐 저는 제가 그렇게 뭐 이게 내 공간이다 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